BTS가 있는 하이브의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오늘 얘기할 한 브랜드는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로 작년에 하이브 매출의 3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생겨난 직업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은 단연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루언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상 마지막에 신발 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TV 안 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시잖아요. 이번에 디즈니 실적 발표를 보니까 TV 방송에서의 영업이익이 23%나 감소했다고 하고 한국도 음악방송 TV 시청률이 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음악방송의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 조회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광고 시장도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왔고 인터넷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란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선수나 가수들처럼 어떤 직업이 있는 스타들이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 1등이 호날두고 2등이 메시예요. 그만큼 요즘 스포츠 스타들이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두 번째 부류는 직업 자체가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의 가장 좋은 예는 카다시안 자매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가장 많은 여성 탑10에 5명이 카다시안 자매들이에요. 이 가족의 추정 자산이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본인 플랫폼에서 광고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노출해주고 공구처럼 제품을 직접 팔고 매출의 일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브랜드 행사에 돈을 받고 참석한다던가 저는 이 방법의 끝장판이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K-팝 가수분들 보면은 다 한두 개씩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 하고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인스타그램 광고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고 종종 광고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멋진 시계도 협찬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모습은 자주 보실 테고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활발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탑 인플루언서들은 이 방법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브랜드와 함께 인플루언서가 자기 이름을 단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갔더니 블랙핑크 스트로베리 초코크림 프라푸치노를 팔고 있더라고요. 블랙핑크 이름이 들어간 다른 빵도 팔고 있고 라이센스 계약인 거죠. 이 콜라보의 가장 유명한 예는 마이클 조단의 에어 조단입니다. 에어 조단 1이 마이클 조단이 NBA에 데뷔한 1984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첫 해 매출 목표가 한 1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첫 해에 낸 매출이 무려 1억 2,500만 달러예요. 100배가 넘는 실적을 낸 거죠. 근데 마이클 조단은 에어 조단 매출의 5%를 받아요. 에어 조단이 나온 첫 해에만 마이클 조단이 받은 돈이 630만 달러예요. 1984년도에 마이클 조단이 시카고 불스와 첫 7년 동안 받은 연봉의 총액도 630만 달러예요. 운동선수로 7년 동안 번 돈이 에어조단으로 1년 동안 번 돈과 같아요. 그 이후로 에어조단은 엄청나게 성장해서 거의 나이키를 살린 브랜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고 이제는 1년에 연매출이 5조에서 6조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하이브의 1년 매출의 3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조단은 그 매출의 5%를 받으니까 1년에 거의 3천억 가까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호날두가 현역 선수 중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선수예요. 포브스 추정으로 1년에 2천억 정도를 번다고 하거든요. 은퇴한 지 20년이 넘은 마이클 조단은 지금 현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선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이클 조단이 6번이나 우승하고 큰 사고를 안 친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디다스와 카니에 웨스트예요. 카니에 웨스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앞서 말한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이죠. 카니에 웨스트와 아디다스가 이지라는 신발 브랜드를 만들어요. 에어조던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 브랜드가 잘 돼서 1년에 연매출 2조 가까이 나오는 브랜드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는 이지 매출의 15%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카니에 웨스트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정말 끝도 없이 쏟아냈잖아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아디다스는 카니에 웨스트와 손절을 하고 이지 브랜드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손실은 가격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예입니다. 앞서 말한 카다시안 자매들이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요. 뭐 화장품 브랜드도 있고 옷 브랜드도 있고 한국의 G드래곤도 피스-1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도 하고 제품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으로 진짜 큰 돈을 번 사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회사를 더 큰 회사에 매각하는 거예요. 마치 테크 스타트업이 회사를 팔아가지고 엑시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방법으로 돈을 번 가장 좋은 예는 닥터 드레와 조지 클루니예요. 닥터 드레는 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전자회사를 만들어요. B라는 로고가 써있는 굉장히 개성있게 생긴 헤드셋 다 뭔지 아실 거예요. 이 헤드셋의 성능이 좋냐 안 좋냐의 논쟁을 떠나서 많은 셀럽들이 사용해서 이거를 쓰고 있으면 뭔가 내 신분을 보여주는 것 같은 제품으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스테터스 심볼, 신분을 상징하는 제품처럼 되면은 이거보다 좋은 마케팅 효과는 없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플이 비트를 무려 3.6조 원에 인수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애플이 인수한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닥터 드레 지분이 25%가 있었으니까 개인이 한 1조 정도는 번 거겠죠.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자기 친구들과 카사미고스라는 데킬라 브랜드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마시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점점 유명해져서 결국은 디아지오라는 그 큰 술 회사에 약 1조 원 정도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 클루니의 개인 지분이 30%였으니 개인만 몇 천억 원 번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배우는 조지 클루니예요. 연기에서 번 게 아니라 이 술 회사를 팔아서 번 거죠. 이걸 보고 그 이후에 많은 셀럽들이 유행처럼 술 회사를 만들어요. 특히 데킬라 회사를 만드는 게 큰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드웨인 존슨, 저스틴 팀벌레이크, 마이클 조던, 이분들이 모두 자기 데킬라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예가 몇 개 떠오르는데 박재범 님이 원소주를 출시했고 어반자카파의 박용인 님이 최근에 버터 맥주도 출시했잖아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인플루언서 얘기를 했으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를 해서 유명해진 신발 브랜드인 올버즈예요. 천연 소재로 신발을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고 고맙게도 저도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신어온 신발인데 발이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 천연 소재라서 세탁기에 넣고 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자주 더러워지는 아이들 신기기 너무 좋습니다. 올버즈에서 미키피디아 구독자분 10분에게 당첨되신 분이 직접 고르신 모델, 색깔, 사이즈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앞으로 미키피디아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신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